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46포인트, 0.81% 상승한 2044.61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8% 내린 632.9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환율과 관세에 대한 스몰딜에 이를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다. 그들은 딜을 원한다. 하지만 나는 내일 류어 부총리를 백악관에서 만난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간 10일 오전 이 트위터에 이러한 글을 올렸는데요. 류어 부총리와의 만남을 시사한 데다가 또 이 스몰 딜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특히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에 들어가면서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1,188.8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1,180원대에 진입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양기비 전문가님 그리고 적풍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양기비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외국인들이요. 쭉쭉쭉쭉 사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장 막판에 더욱더 매수폭을 또 올리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그 기관하고 조금 반대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시장이 시장 자체로 보면은 강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지난주처럼 하루에 휴장이 있었는데 이번 주 가장 빅 이벤트로 본다라면은 당연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문구가 나올 때마다 항상 주목을 하는 거는 그런 거죠. 기대감일까 아니면 증시에 대한 불안감일까. 그래서 우리는 중립적인 시각을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항상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대안책을 좀 내놓는 편인 것 같은데 어제장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장은 좀 미증시 자체가 좀 반등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도 미중 무역 협상 괜찮아질 거다. 괜찮아지는데 여기 안에서는 고용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좀 액션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시장 마감은 다소 좀 아쉬운 흐름들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증시를 보시면 보통은 심리선에 대한 구간들 자체가 2050포인트에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오늘 조금 아쉬웠던 것 자체는 보면은 이제 현물 시장에서도 물량이 잘 들어왔고 외국인 순매수가 잡혔지만 선물 매수에서 좀 다소 약했다라는 부분들 이게 단기적인 물량까지도 추가 시세가 나왔다라면은 오늘 지수 구간은 당연히 추가 상승까지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게 조금 엇박자가 나왔기 때문에 파생시장, 선물시장과 그리고 현물시장의 수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면 오늘 시장 자체로는 좀 강한 시세가 나왔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2050포인트 부근에서 다음 주를 보셨을 때 기준 구간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끝나고 미증시 또 마감 동향까지 확인을 하고 또 야간 선물까지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일단은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기대감이 있다. 하지만 또 류 부총리와의 또 이야기에서 또 뭔가 좀 어긋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립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서는 2050포인트 부근을 좀 중심으로 보시고 추가적인 기대감이 나왔을 때는 2050포인트에서 2075포인트까지는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미증시 같은
같은 경우도 기업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 발표 기업들에 의해서 또 증시 방향들이 또 방향을 좀 잡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좀 편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저풍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이요.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은 네.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상승 종목들 보면은 이름에 바이오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쭉쭉쭉 그렇죠. 랭킹이 네.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시장은 빠졌긴 하지만 그래도 제약 바이오 섹터들 조금씩 살아나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바이오 제약주가 뭐 다 같이 하루아침에 다 가진 않아요. 한 종목 갔으면 또 다른 종목 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은 좀 아침에 갭상승해도 좀 빠져서 좀 아쉬운 흐름이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이번 주에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대비해서 상승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의 이제 구성 종목들이 바이오 제약주가 많다 보니까 이번 주는 좀 바이오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오늘도 보시면은 장중에 막 20% 30% 올라가는 종목들은 거의 다 바이오 제약주에 있었죠. 완전히 뭐 점령이 됐다고 봐도 그 무방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다음 주가 되면 이런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가 우리 코스닥 지수 우리 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코스닥에 있는 업종이 하루에 한 3-4업종이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테마 그냥 강하면은 그쪽으로 다 쏠려버리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바이오 제약이 완전히 휩쓸었단 말이죠. 근데 다음 주에 만약에 미국과 중국 협상이 이제 주말 사이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죠? 빠르면은 뭐 내일 오전 정도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협상이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갑자기 막 그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돼서 저는 솔직히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돼서 또 새로운 업종도 뭐 히토류라든지 그런 업종들이 잘 간다고 한다면 바이오 제약주도 잠시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서 무역 협상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바이오 제약의 경우는 비록 이번에 뭐 무역 협상,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잘 가든 못 가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우상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현재 주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코스닥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8월 초에 540포인트였던 우리 코스닥 지수가 지금 630까지 올라왔어요. 중간에 오르고 내리고는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8월부터 10월까지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는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 또 IT 이슈가 있는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니까 저는 어쨌든 우리 코스닥 700선까지 갈 때까지는 장기적인 포지션을 보는 게 좋다. 상승 방향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네. 우리 방송 시작 바로 직전에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를 모면을 했다라고 이제 기사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개선 기간이 12개월이 부여가 됐더라고요. 그런 네네. 거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일단 이제 어떤 기업의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단계가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결정적인 악재, 예를 들어서 뭐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좀 빠른 기간에 그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고 개인 주주가 지금 소액 주주가 약 30%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60, 70%는 누구겠어요? 기관들 자금, 그죠? 그런 자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굉장히 컸다면은 상장 폐지를 좀 빨리 결정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다른 물린 자금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기간 개선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기간 개선을 한 이유가 미국에서 FDA에서 임상을 완전히 중지해라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현 상태를 유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볼 이유가 있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상장 폐지에 대한 결정이 이제 빠르면은 다음 달에 있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회사는 당연히 자료 제출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어쨌든 지금 이제 유예 기간을 받았으니까 내년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또 한 번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 기간을 또 부여한다고 하면은 정말 내후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기나긴 법적 싸움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께서 올리패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장 초반부터 파란불을 켜면서 쭉쭉쭉쭉 더욱더 하락폭을 키우면서 10.98% 마감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어느 정도 쭉 하고 나서 좀 몇 거래일째 좀 빨간불을 켜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듯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쭉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올리패스요. 신규 상장주 이야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주의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이 기업이 원래 이 상한가까지 갈 종목은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기업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유전자 관련해서 이번에 뭐 노벨상을 수상한 그 물질을 이 올리패스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이전에는 주가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다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그리고 제약바이오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오다가 그때 또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좀 잘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있어요.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주가에 대한 반영도 좀 빠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특례 상장들이 좀 많이 있었던 시기였었는데 일단 이제 올리패스는 아직까지는 뭐 뚜렷할 이런 뭐 매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이프라인을 강하게 보유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임상을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제 막 시작할 지금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에서도 조금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존에 정말 뭐 신규 상장주들은 뭐 주가 움직임에서 강하게 뭐 수급을 받아주지 않으면 보통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이 기업에서 보유한 내용보다는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개선되는 그리고 기업의 내용들이 추가로 나와줘야 되는 분위기에서 주가가 반영이 된다면 그때 이제 신규 매수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올리패스는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빠른 조정폭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는 가급적이면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적봉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흥구석유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요. 코스닥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사실 장 중반 2시 넘어서도 가만히 있던 종목이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26.2%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7,37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우리가 그때 사우디 석유 시설 폭파 그 공격당했을 때 투상을 딱 겪더니 그 다음부터는 큰 흐름 없이 그냥 흘러내렸는데 오늘 갑자기 또다시 쭉 하고 쏘아 올렸습니다. 어떤 또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오늘 장중에 이제 있었던 이슈인데요. 이란에서 유조선이 폭파가 됐다고 얘기 나오는데 혹시 또 이거 테러가 아닌가? 지난번에 드론 테러가 있었던 것처럼 언제든지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석유 생산 시설에 타격을 받으면 당연히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정유주가 올라갈 거라는 굉장히 단순한 이런 아이디어로 올라간 종목이에요. 일단 화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9월 한 16, 17일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국제유가가 올라갈 만한 이슈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상한가를 2번 정도 만들었는데 이제 이 종목의 주가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물리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때 이걸 내가 못 잡아서 다음번에 국제유가 이슈가 나오면 꼭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오늘 마지막에 막판에 이제 엄청나게 들어가셨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 상황을 보시면은 시간의 거래에서 6% 정도가 빠졌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오늘 막판에 들어갔던 분들이 쉽게 말하면 다 물리게 된 거죠 또. 지난번에 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아직 빠져나오기 힘드신 거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국제유가 흐름을 좀 보시면요. 국제유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지금 이게 WTI 국제유가의 이제 최근에 선물 흐름들인데 보시면은 50달러 초반대에서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국제유가 갑자기 튄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뭐 이렇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흥구석유는 그냥 잠깐 급등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 저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매수일은 10월 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이요.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0.9% 하락하면서 1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그래도 일별 시세 보면은 그래도 하락폭을 조금 많이 하면서 양봉으로 돌려 세우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요. 빨간불이긴 하는데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도 네네.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내년에 대박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좀 맞습니다. 지켜봐도 되겠죠? 그죠? 지금 계속해서 사는 구간입니다. 실제 이제 수급을 열어보면은 누가 샀는지를 알 수 있어요. 화면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일별 수급을 좀 볼 텐데요. 제가 드리고 나서 이제 10월 7일 날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번 샀고요. 그리고 8일, 10일, 11일 연속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은 오늘 좀 들어왔고 그동안에 연속해서 기관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던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덕전자는 지금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갖고 계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이고 지겨워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러면서 매도하시는 중이고 외국인 기관은 지금도 싸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에 드렸던 전략대로 그대로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픈베이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9월 1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65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7.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아쉬워요. 2.84% 상승하면서 3,43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우리가 그때 월요일인가요? 그때 쭉 빠져가지고 우리가 손절가에 터치를 하면서 네네. 비중 축소 전략을 딱 세워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11% 올라가고 오늘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많이 사가더라고요. 그죠? 이게 재료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재료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인공지능 국가 네. 전략에 대한 재료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런 국가 전략들을 발표할 때 시간대를 보면은 보통 개장 전에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저는 이제 추가 급등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제가 전략 드리기로 3,300원까지는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가볍게 넘어섰고요. 이전에 드렸던 전략이 3,650원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3,650원이라는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한 번만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중간에 막 왔다 갔다 많이 한 것 같지만 고작 이 종목은 한 10% 정도 되는 그 범위 안에서 그냥 조금 움직였을 뿐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많이 움직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재료가 나오는 다음 주가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고 보유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일단 기분 좋게 수익 실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MS 오토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0월 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6,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은요. 오늘 장 초반에 빨간불 잠깐 켜고 그 다음부터 내리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4.48% 하락하면서 5,54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는 매수하고 그 다음날 올라갔는데 오늘 또 떨어지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때 미래자동차 살아있다 그리고 세박자 수급 살아있다 했는데 오늘 기관이 좀 빠져나가면서 지수가 좀 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흐름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뭐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는 가격적인 6,000원에 대한 값 저항대가 현재 발생이 됐는데
이틀 정도가 같은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는다는 건 잠깐 쉬었다 간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 어제하고 오늘하고 같은 경우 이제 증시상에서는 강한 수급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템포 쉬어간다 이 정도의 느낌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다음 주 정도의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제가 항상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일단 주가가 안 움직여요. 그럼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종목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골격 차체 이제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MS 오토텍은 시청자분들께서 접근하실 때도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되는 것들도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또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일단은 MS 오토텍 홀딩 의견은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서도 일단 화면에서는 지금 현재 역별에서 지금 정별 만들어가는 눌림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다음 주 정도에 추가적인 시세가 6,000원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는 홀딩, 그렇지 않고 6,000원 다시 한번 저항을 받게 되면 그때는 약수익권에서 비중 축소 혹은 정리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S 오토텍은 다음 주에 6,000원 라인대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1월 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양계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계절주 핫하다 그러니까 겨울 관련된 뭔가 뜨끈한 건가 봐요. 저 어제 추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배에다가 핫팩 푹 치고 잤거든요. 혹시 핫팩 관련된 건 아니겠죠? 핫팩보다 더 따뜻합니다. 일단 이번 여름에 네. 굉장히 좀 핫했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홈쇼핑에서 품절 대란이 있었던 기업입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이제 날씨가 매우 추워요. 그리고 이제 계절주들이 티는 안 나지만 야금야금 수급들이 잘 붙고 있고요. 그리고 자리들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시청자분들이 여름 하면 딱 이 기업이 굉장히 핫했었다. 여기에서 가장 큰 힌트를 얻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절주는 가장 더울 때 뭐 필요하죠? 에어컨 필요하죠. 냉방기 필요하죠. 근데 또 너무 또 추울 때는 뭐가 필요하죠? 난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 히터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의 좀 제품을 판매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주말 되면은 또 태풍이 일본 쪽으로 좀 넘어간다라고는 하지만 또 비가 또 지나가게 되면 날씨가 그 기온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관련 그리고 좀 기대감이 있는 그리고 수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그 소비 관련주라고 해서 계절주 중에 위닉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들도 지금 현재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주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따끈따끈하게 가져가시면 이번 겨울 한 해는 또 포근하게 나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근하고 따뜻한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단기적으로 차트가 예쁜가 봐요.
네, 많이 예쁘죠. 아, 일단 이제 단기 삼각수렴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저도 요즘 컨디션이 매우 안 좋은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몸은 따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제가 세 번째 힌트까지는 다 바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세 번째 힌트까지도 위닉스하고 좀 비슷한 패턴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위닉스를 말씀을 드릴 때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비교를 해드리면서 월봉상에서 삼각수렴 패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면 통해 잠시 체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비교를 해드렸을 때 크린앤사이언스를 말씀을 드렸을 거고 월봉상에서 지금 삼각수렴입니다. 삼각수렴, 삼각수렴 이 패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위닉스 움직임을 보시면 9월 달에 그리고 나서 10월 달 지금 현재 이 현재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역시도 지금 현재 이 구간에 밀집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확하게 100% 똑같은 패턴처럼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수급들이 들어오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면서 차트들이 변형이 되는 것처럼 일단은 위닉스의 흐름과 동일하고 비슷하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전문가님 요즘 춥지 네. 않아요? 오늘은 좀 덜 추운데 오늘 조금 덜 추운데 어제 어제가 좀 진짜 추웠죠. 추웠죠. 네. 어제까지. 그래가지고 저 진짜 너무 추워서 따뜻한 거 하나 네. 장만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이제 겨울철 하면은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두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 온수매트 관련주라고 요즘에 또 날씨가 춥고 하다 보니까 그죠? 뭐 난로는 옛날 거잖아요. 요즘에 이제 온수매트나 뭐 그런 신제품들. 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신일산업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회사의 온수매트가 사물인터넷이랑 연동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미리 켜고 끌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있는 회사라서 냉방기기, 난방기기 회사 전문 회사인 신일산업을 일단 좀 먼저 보고 싶어요.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주가 보시면은 지난 8월 달 초반에 바닥 만들고 나서 이쁘게 행보하고 있죠. 움직임들은 크지 않지만 이런 종목이 올라갈 때 갑작스럽게 급등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일산업을 저는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가전기기는 아닌데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요즘에 그 얼마 전부터 우리 또 패딩 광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 현아가 패딩 광고 하고 있던데 오늘 제가 본 종목은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새롭게 발탁이 된 휠라코리아. 이 종목도 어떨까 싶어요. 자, 주가를 좀 보시면 휠라코리아가 지난 5월 달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2018년도 1월 달에 무려 17,000원짜리 주식이 올해 5월 달까지 87,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뭐 유례없는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한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2달간의 급락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휠라코리아를 저 두 번째 종목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양계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두 번째 힌트 때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제가 세 번째 힌트를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시청자분들. 첫 번째는요, 계절주예요. 계절주인데 이제 계절주에서 가장 첫 번째 비슷한 패턴이 크린앤사이언스, 두 번째 위닉스, 세 번째는 이 종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레저를 많이 이제 좀 생활하고 또 좀 좋은 자연경관을 보러 캠핑을 많이 가죠. 캠핑 용품도 팔아요. 그래서 이제 계절주이지만 캠핑 용품에 관련된 그리고 조금 이제 캠핑? 매출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름하면 이 종목이 강했다. 그러면 이 종목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한데요. 저희도 열심히 추리해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양계비님 하면서 경동 나비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러게요. 오늘 앞머리 내리고 오셔가지고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헤어스타일 청순합니다. 라면서 신일산업도 보내주셨습니다. 파세코, 히든 종목은 파세코입니다. 하면서 팬입니다. 라는 메시지도 보내주셨고 아래 파세코 이렇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우리 양계비 전문가님? 네, 일단은 네, 정답은 잠시 제가 안 물어볼 줄 알았죠. 네, 정답은 잠시 뒤에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계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우리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뭘까요? 일단은 제약 바이오인데 셀트리온을 등에 업었다고요? 네, 이 회사가 뭘까요? 셀트리온에 투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바이오 제약 네. 회사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셀트리온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른 종목들보다 그래도 백그라운드가 좀 든든하니까 최근에 뭐 실적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좀 오래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이제 그 코스닥 설명드리면서 제가 바이오 제약 업종에 대해서는 흔들림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은 제 말이 실감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저는 바닥을 다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먼저 달려가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이번 주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실질 수혜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이제부터는 좀 든든한 백그라운드나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종목들로 상승이 될 거라 생각돼서 일단 셀트리온에 투자가 있었던 바이오 제약주를 첫 번째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뉴스 나오더라고요. 중소기업에서도 네. 이거 좀 유예 좀 연장 좀 해달라. 좀 너무 빡빡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유예 기간도 늘려주고 좀 완화를 시켜줄 계획인가 봐요. 최근에 우리 정부가 그 이제 기업인들과 만남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삼성에 갔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업인들이 요청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매년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화평법하고 화관법이라는 건데 이게 화학물질에 대한 그런 관련 법인데요. 이게 지금 너무나 까다롭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이제 신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허가받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중에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좀 강하게 올 초에 좀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그런 완화 기조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홍남기 부총리께서 화평법이나 화관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완 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면은 이번 달, 그리고 길면은 올해 연내 안에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화평법이나 화관법으로 예전에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시면은 지금 전부 다 바닥이에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저가를 기록하다가 요 며칠 사이에 막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이슈가 있었을 때 과거에도 화평법 이거 좀 개선되나? 그런 재료만으로도 주가가 2배씩 올라갔던 테마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한번 추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 일단은 셀트리온을 등에 업은 종목이 몇 개 없지 않을까요? 몇 개 없죠. 그리고 오늘 이제 강한 시세를 만들어줬었던 종목들도 이제 관련주들밖에 안 움직였어요. 제약주들도 좀 손바뀜도 많이 바뀌면서. 오. 근데 그 중에 이제 셀트리온을 등에 업은 종목은 아니지만 캐몬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일단 화면을 통해서 잠깐 체크를 할 텐데 일단 캐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화평법 자체가 그 기간을 단축을 하면은 과연 이게 좀 부작용도 당연히 있을 테지만 일단 주가상에서 보면 일단은 캐몬은 뭐 화장품이나 신약을 이제 개발하고 이 캐몬이 이게 부작용이 있는지 안정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검사를 하는 기관이에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화평법이 추진이 된다라면 캐몬에 대한 주가 수요에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캐몬이 첫 번째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 두 번째는 캐몬의 이제 종속회사인 코아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좀 너무 관련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화평법에 대한 관련주 중에서는 일단은 이제 그런 뭐 안정성,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종목이라면 충분히 이쪽에 종목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지금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캐몬, 코아스템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이요? 네, 오늘이요? 네, 바로 오. 오늘 10월 11일 오늘 금요일 오늘입니다. 오늘 이 종목의 주가가 네. 정말 뭐 1년 동안의 차트를 그냥 쫙 열어봤을 때 정말 눈에 띄는 정말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 상한가가 가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왜 아시잖아요. 내려가던 주가가 갑작스럽게 역대급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은 그때부터 추세가 돌려져서 우상향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요즘에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을 보시면 바닥에서 전혀 올라갈 것 같지 않았던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 들어가고 다음 날도 급등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종목도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돼서 역사적인 거래량, 최근에 1년 동안의 차트를 봤을 때 오늘이 최대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후보를 고르시는 분들은 거래량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캐몬하고 코아스템 거래량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일단 오늘로써 캐몬이 거래가 좀 터지긴 했는데 1년의 최대치 거래량은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이 정답이 아니더라도 시청자분들께서 이 화평법에 대한 뭐 오늘 적풍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이 너무나 현명하고 똑똑해서 이제 성분들을 다 검사를 해요. 다 이제 체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캐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이제 화평법 수혜주 중에 이제 두 번째 좀 대장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또 적풍 전문가가 또 무료 방송 좀 진행을 하니까 일단 좀 저는 캐몬 쪽으로 무게를 많이 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정말 정답이 궁금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바이오스텍입니다. 바이오스텍이 쭈루룩 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스텍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 파세코 오늘 이쁘시네요 하면서 정답은 하츠입니다라고 보내주셨고 그 아래로 계속해서 파세코가 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먼저 적폰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양기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파세코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파세코. 이 파세코면은요,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겠어요? 캠핑 좋아하세요? 안 좋아요. 네, 일단 이제 이 파세코가 정말 많은 제품을 만들어요. 이제 뭐 산업용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가정용 그리고 캠핑용품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던 게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램프 그 난로를 휴대용 난로를 또 만들어서 일단 캠핑족들한테는 매우 희소식이죠. 그리고 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구매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파세코는 올해 정말 주가가 정말 뭐 대박 났죠. 뭐 여름 같은 경우에서는 뭐 창문형 에어컨이 완판이 되면서 한번 주문을 하면 뭐 2주, 3주를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좀 필요해서 전화를 했더니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죠. 일단 이제 파세코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항상 계절주에 대한 수혜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좀 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의 분위기가 당연히 좋아져야겠지만 좋지 않게 흘러가게 된다면 당연히 가벼운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당연히 뭐 히토류라든지 이쪽의 소재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 가볍게 계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도 이제 추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파세코의 움직임을 보시면 지난 7, 8월 달 그리고 4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공기청정기, 뭐 가습기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6월, 7월 달은 이제 가전제품 이제 판매 그 홈쇼핑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강한 시세를 만들었었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크린앤사이언스, 뭐 지금 뭐 위닉스 이런 움직임들을 보시면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정말 힘겹게 천천히 가지만 정말 정석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여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파세코의 움직임을 보시더라도 제가 삼각수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삼각수렴 자체도 우리가 항상 이런 패턴들을 볼 때 분석을 좀 달리 하면 또 달리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파세코 같은 경우는 삼각수렴입니다. 지금 현재 삼각수렴에서 이 다음 주가가 9,500원에 대한 값을 돌파를 하게 됐을 때는 추가 시세가 조금 더 확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월요일 날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0,000원에 대한 값으로 목표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8,400원의 손절가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절주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뭐 월요일 날 뭐 눌림이 나오고 음봉이 나와도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시니까 무조건 양봉에서 매수하라는 거 아닙니다. 음봉에서도 조금 더 그 저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매수를 하시면 조금 더 좀 현명하게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월요일부터 파세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귀비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파세코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4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풍 전문가님 오늘 금요일 또 뜨끈뜨끈하게 대표 주셔야 되는데 그 종목 네네.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온라인 공개 방송을 제가 진행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 밤마다 이 시간에 또 많이들 놀러 가셔야 될 텐데 또 제 방송을 꾸준히 찾아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여러분께 시간 아깝지 않게 또 준비한 종목들을 공개를 드릴 텐데요. 오늘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힌트로 여러분들이 유출해 보시면 바이오 제약주에서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잘 사두시면은 연말에도 좋고 내년까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고요. 또 조만간 뒤에 정부에서 관련 정책들 발표 예정이 있는 상황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종목보다는 움직이는 종목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오늘 밤 공개 방송 찾아오시고요.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히든스탁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으니까 오늘 공개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적풍이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되는지 그 전략까지 제가 명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음 주 전략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계비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지금 미국 증시가 좋지는 않아요. 계속 뭐 연준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거죠. 뭐 채권 쪽으로 지금 무게가 많이 실어져 있고 매수 쪽으로 이제 채권 쪽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채권 쪽으로 기운다라는 건 증시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라는 시각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미중 무역 협상 결과를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오늘 이야기 다르고 내일 이야기 다르다라는 거를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판을 뒤집는 미국 증시 변화, 그래서 중립적인 시각이 정말 필요하다. 제가 정말 매번 방송에서 중립적인 시각을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중립적으로 시장을 보셔야 이제 조금은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현재 저평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 매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도 이제 항상 뭐 방송에서도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낙폭 과대주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풍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밤에 뉴스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네. 해외 외신도 그렇고 다 지금 미중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난번에 북미 협상도 그랬어요. 불과 지난주였죠. 북미 협상 어떻게 됐죠? 망했죠. 네. 그래서 협상 결렬되고 관련주가 급락을 했는데 급락한 종목들을 보시면 바닥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만약에 미중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돼서 주가나 증시가 하락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하락한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주도 업종. 지금 우리 시장의 주도 업종은 바이오 제약이에요. 그죠? 이 주도 업종을 거래할 때는 이거 뭐 재고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과감한 전략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추가 전략들 확실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금요일은 적풍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히 그 시장에서 막 바이오 제약 좀 막 상한가 갔다는데 왜 난 하나도 못 샀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종목 공개와 함께 전략들 많은 분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